어머니들께서 어떻게 2학기 이상 스테이죠 하시는데, 사실은 스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초등 티칭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등, 고등 와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초등은 달라요.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서하신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미래의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시지 마시고, 영어만큼에 있어서는 KNS의 커리큘럼을 따르면 방향성이 이 특목과 외고 입시에 맞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에 앞서서 제가 목표를 외고나 특목 자사고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외고를 가지 않을 건데요. 일단은 목표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단어도요, 제가 30점부터 패스야 라고 하면 한 그 정도까지만 해요. 하지만 패스는 38부터야 하면은 좀 더 만점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외고나 특목 자사고들은 사실 국영수사과라든지 4과목이나 5과목, 그리고 다양하게 골고루 잘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고입 준비하는 과정이 대입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입에 실패를 하더라도 대입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세워져요. 그리고 준비된 학생들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이 최고의 학교들을 위해서 달렸던 아이들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고등에 가서 최상위를 유지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에 토플을 배운다, 탭스를 배운다고 했을 때도 전혀 안 해본 학생과 한번 해봤던 학생은 그 자신감에서의 그 경험의 유무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나오고 어떤 유형의 것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준비하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플인지 수능, 그 다음 탭스, 성문종합, 그리고 IB로 인문학을 경험을 해봤는지, 논술형으로 해봤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 주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너 왜 열심히 해? 그렇게 해봤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와 한 개 틀렸어. 힘들어. 다음에 해서 만점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는 정말 다르거든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나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은 특목고, 그리고 외고, 자사고 위주로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신 경향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 하나고, 외대부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입시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대원외고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게 문장 삽입 문제예요. 토플에서도 문장 삽입 문제가 있고, 수능에서도 문장 삽입 문제가 있고, 다양한 유형에서 다 다뤄지겠지만 이 부분이 변형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변형을 한다, 추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 암기가 힘들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는 암기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이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암기로만의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때그때 문제에 즉흥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문장을 넣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 변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형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이 있게 준비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 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상 이때
이때는 이걸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연계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어휘 같은 경우도 추가 변형이 됩니다. 본문까지도 같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정말 상당히 힘들다. 기본 실제적인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준비된 학생들이 확실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BC 순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순서 문제. 이게 글의 맥락별로 이걸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인트로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원문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혼란이 많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본은 같은 경우는 토플 문제예요. 토플 문제를 수능 유형 단문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수능 유형의 글들을 봤을 때 토플에서 좀 압축을 시켰구나 라는 글들이 많고, 실제로 논문이라든지 외국 서적이라든지 원서들을 많이 압축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외고 고득점 전략을 보시면 어법 같은 경우는 수능형의 어법 문제가 출제되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추론, 빈칸 추론 문제가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술형의 배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작 서술형이 2개, 내용 2의 서술형이 3문제, 어법 수정이 1문제, 이런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원외고 고득점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다면 뭘 해야 될까? 어법, 어휘,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영작을 했을 때 문장 구조를 만약에 연결어를 썼다면 접속사를 써서 바꾼다든지 전치사를 써서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법이 없이는 조금 어렵거든요. 대충 감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요약문으로 바꿔서 서술형으로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점수 결과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화 영어 독해, 심화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술, 역사, 경제, 사회, 철학 변형을 대비해야 돼요. 수능이나 토플 유형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원서, 난이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수업 필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사실 이런 것들은 습관이거든요. 처음에 초등에 와서도 저희가 영어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자동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결국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지나가듯이 흘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다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학작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초등에서는 소설과 아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학원에 둘째를 보내시면서 첫째 보냈을 때 좋았던 부분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갔더니 초등 때 했던 식인데? 라고 하더래요.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경험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학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덕성과 지성과 체력과 감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좀 초반에 잘 달리다가 중고등학교 가서 딸리는 이유가 체력에서도 있어요. 줄넘기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하고 면접 기술은 이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생명과학자의 윤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서 탐구활동의 목적과 과정, 결과를 설명해 보세요. 읽은 책 중에서 저자에 대한 주장에 대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면접들이요. 사실은 이런 자기소개서 바탕이나 책이라든지 거기에서 의도하는 바와 너가 생각하는 바, 너가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에요. 이런 소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본 거하고 달라요. 저희 학원에 와서 이 책 읽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책을 읽은 거랑 이 부분을 가지고 문학 수업을 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작가의 의도라든지 배경 지식을 파악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정말 그냥 읽어봤어요 이거랑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점을 느꼈고 이런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나 하나 학술제 그리고 논문 작성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고 SAT나 AP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일반 과정과 국제 과정을 양쪽 다 어느 학생이든 준비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탄탄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파리대왕 한번 읽어봤어 이게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집단과 개인 그리고 이성과 감정성의 대응, 도덕과 부도덕, 윤리적 문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콜드 워, 냉전 상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배경 지식과 현재 상황과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느낀 점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고 내신 특징을 한번 볼게요. 문법 철자 오류 3회 이상이 있는 경우 0.4 감점, 내용이 부족한 경우 1점 감점, 내용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주장 결론 제시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있고 세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 외부 도서가 메인 텍스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문량은 많다. 그리고 리딩 난이도도 당연히 이제 위에 그 텍스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정확도를 위해서는 문법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문법만 하면 안 되고요. 리딩과 나머지 라이팅과 모든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패러프라이징 관련해서 서술형이 많다. 수능, 탭스 깊이 있게 준비하고 초등 때는 토플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고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트랙, 일반 트랙, 최상위 트랙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능 특강 등에서 모든 텍스트가 교재 기반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트랙은 일반적으로 강남권 자사고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문 텍스트가 높다. 총균세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에서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최상위 트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 유형이 서술형,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발표 에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퍼블릭 스피킹이라든지 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럼 준비를 한다면 하나고는 정확도를 위한 문법과 어휘 강화, 서술형 패러프라이징을 대비, 고난이도 독해를 대비해서 다양한 유형의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나 탭스, 토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비문학 원서를 대비해서 IB로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수업을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대부고를 보도록 할게요. 테드 활용해서 연설문, 문학 작품, 고전 작품을 선호하고요. 클래식이라든지 고전 작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수님들께서 선호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소설이나 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징성이나 작가의 의도, 이 단어를 쓰는 의미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돼서 정말 아이들이 하는 게 많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플, 수능, 탭스에서 고급 어휘,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휘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독해는 논리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탭스의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실제로 이제 SAT나 GRE에서 나오는 수준도 나오기는 해요. 예전에는 사실 토플, 탭스에서 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도 애들이 준비를 해오고 상당히 외국권에서 살다가 영어가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더 그 위를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론 문제나 어휘 문제가 강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소디포라고 하죠.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력을 함양해서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활동 결과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분석적 기반 논리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IB와 정말 일맥상통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토플 문제와 탭스 문제만 풀어서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측 정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더 펼쳐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문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 텍스트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IB에 있어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부고 고득점 전략을 한번 볼게요. 문제가요, 정말 이거를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이 it's there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실제 초등학교에서 거의 영어가 많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초등에서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중등에서 속도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흡수력이나 다른 과목에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가 초등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이도 어휘.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공통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말 우수한 학교들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단순히 문법 문제만 잘 풀고 리딩 문제만 잘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으시죠? 이런 아이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좀 키워야 아이들이 훨씬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목고에 가려면 초등 영어 어느 수준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들려보도록 할게요. 2016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 학생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하고 정말 예뻐하는 학생이었는데 2016년에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엑스퍼트로 들어왔고요. 대일외고 전교 1등입니다. 외고에서 아시죠? 1등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2024년 서울대 경영학에 합격을 했고, 그러면 일단 보시면 2016년 5학년 때 여름학기에 와서요, 봄학기까지 엑스퍼트를 했어요.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2학기 이상 스테이죠? 하시는데 사실은 스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같은 교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3학기마다 바뀝니다. 문법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5학년 때 오시잖아요. 저희 학원 정규반 주 2회를 다니게 되면 총 4권의 문법책을 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6학년 때도 4권을 하게 됩니다. 특강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되면 총 8권의 책을 문법책을 소화하고 중등으로 들어가서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이랑 한 번도 안 하고 중1, 중2에 들어가서 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사실 초등 티칭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등, 고등 와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초등은 달라요.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영어를 애들 가르쳤을 때 국어와 어휘력이 상당히 상승합니다. 이거 정말 장점이고요. 정말 이렇게 스치듯이 그냥 대충 읽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을 정말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2017년 6학년이 되겠죠. 엑스퍼트에서 마스터 입시반으로 그때 최상위반이었어요. 2018년 중1 프로 스카이 외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외고전사, 특목자사, 탭스 마스터. 2029년 중2 때 중2 외고전사, 특목자사고, 탭스 마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중3까지 진행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주 1회 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 아시죠? 영어는 내가 이만큼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외국어기 때문에 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땡땡 학생은 2016년 5학년 가을 엑스퍼트를 시작해서 대원외고 그리고 연대 UD, 고대 영문 다수 합격을 했던 학생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트랙을 따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던 학생이었는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떨 땐 잘 나오지만 어떨 땐 좀 안 나와요. 미세한 차이로.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올릴지 노력해보고 실천해서 따라왔던 학생들이에요.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번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작고 큰 흥망성쇠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고입 입시를 준비하고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초석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초등에서 중3까지 핵심사항 보도록 할게요. 대원외고, 하나고, 외대부고 정리를 해보면 문법, 개념, 용어
문제풀이까지 준비를 하는데 리딩에서 요약 정리라든지 문장을 요약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되고 패러프라이징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할 거고요. 어휘는 중급에서 고난이도까지 해와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언어는 하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준다면 확실히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의어, 반의어, 영영사전까지 같이 나중에 확장을 시킬 거예요. 저희가 초등에서는 한영, 영한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중등 가서는 점차 고등까지 확대가 됩니다. 작가의 의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는 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기본 어휘를 알아야 그 의도를 파악을 할 정도의 이해도가 될 것 같아요. 원서 이해를 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초등에서 어휘, 문법, IB 수업 모두 100% 영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단어들이 사이클돼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독해력과 논리력. 단순히 감으로 찍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 때는 토플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최상이다 하면은 탭스반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중등은 토플을 좀 시작으로 하겠지만 수능 1등급 목표이기 때문에 탭스 추론 문제와 성문 종합까지 성문 종합에서 실제로 장문 독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해본 학생과 안 해본 학생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IB 원서 수업은 비판적 사고를 강화한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저희가 리서치라든지 서칭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비교 분석을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융합적 사고라는 거는 문학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당시에 나라면 어땠을 것 같고 사회학과 생물학을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초등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 진학, 외고 진학을 위한 입시 로드맵.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일단 시작을 사실은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제가 그때 2016년대 5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조금 추세가 더 내려왔어요. 4학년, 3학년으로 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어머니들도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부분을 확신을 가지시고 일찍 보내시더라고요. 저희가 단연간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보내보신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신 부분들이에요. 중학교 5학년 때는 메이스터반과 최상위 의대반, 5학년 의대반과 6학년 의대반이 같지 않습니다. 5학년 의대반이 스테이 정도면 엑스퍼트 정도 나오고 레벨업 점수가 나와야 6학년 의대반인데 일단 요 상위 트랙, 이런 트랙으로 간다면 그냥 영어는 KNS를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실 부분은 저희 아이는 최상위가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개월, 6개월 동안 무수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등 때 이 레벨이라 하더라도 중1 때는 달라질 수 있고 중2 때는 달라질 수 있고 장기전이잖아요. 3년, 6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 3개월 스테이를 했고 6개월 스테이를 했고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 학생은 2레벨인데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대 특목 입시 KNS 로드맵을 봤을 때 초등학교 정말 상위권이라면 초 3, 4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극상위권. 그리고 초 5, 6학년 때는 이제 내신과 융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5, 6학년은 지금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 1, 2,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대 특목고 컨설팅에서 학습 로드맵을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쭉 이어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IB 학습과 의대 특목고 준비와의 연계성이 제가 지금 꾸준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에서 그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방법들이에요.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수한 대학교가 선호하는 인재는 우수한 고등학교가 선호하는 인재랑 방향이 같겠죠. 왜냐면 제가 교장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논리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맥락을 파악해서 통찰력을 알 수 있고 국영수사과 이런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골고루 잘 하면서 인문학을 통한 인성과 가치관 사실 이 부분이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IB 수업이나 인문학 소설 수업을 통해서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성실함과 끈기, 회복 탄력성, 메타인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타임이나 커리큘럼이나 입학고사 부분에 있어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초등부터 영어를 좀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과목까지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꼭 KNS에서 만나서 입시의 그런 좋은 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